평생학습 강사 역량 강화, 신뢰감 주는 음성 표현법. 시작하는 이야기. 좋은 목소리는 듣는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고 전달 내용에 신뢰감을 높여줍니다. 1970년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엘버트 메라비언이 발표한 메라비안의 법칙은 현재까지도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신뢰감 가고 호감 주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상대에게 목소리가 38%, 표정이 35%, 태도가 20%, 내용이 7%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입니다. 안녕하세요. 맹소영입니다. 강사에게 있어 교수학습의 목적은 무엇보다 학습자들에게 교육 내용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일이겠죠. 그런데 교육 내용이 학습자들에게 불과 7%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소리, 즉 상대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교수자는 학습자들에게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신뢰감을 주고 전달력이 높은 음성 표현법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학습자에게 신뢰와 호감을 주는 좋은 목소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좋은 목소리를 내는 훈련법도 익혀보겠습니다. 또한 학습 내용의 전달력을 높이는 4가지 강조법을 알아볼 텐데요. 이 밖에도 강의 원고를 작성할 때 효과적인 음성 표현법과 연결 지을 수 있는 규칙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의 질문에 잘 대처하는 법과 더불어 학습자들에게 잘 답변해 줌으로써 학습자의 호감을 사고 또 교수학습 분위기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해보자. 마음을 사로잡는 좋은 목소리 연출하기. 좋은 목소리란 말하는 사람도 편안하고 듣는 사람도 편안한, 말 그대로 편안한 소리를 말합니다. 좋은 목소리는 톤도 굉장히 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좋은 기관의 발음까지 조화를 이뤄야 됩니다. 우리의 목소리 톤에는 색깔이 있는데요. 크게 저음과 중음, 고음으로 나뉩니다. 선천적으로 낮은 음성을 타고난 남성은 저음 내지 중저음의 음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성보다 좀 더 무게감 있는 음성 연출이 가능합니다. 반면 여성은 고음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남성들에 비해 굉장히 발랄하고 쾌활함이 묻어나죠. 이렇게 목소리에 저음의 비중이 많은 사람들은 무게감이 느껴지고 또 중음의 비중이 많은 사람은 부드러움이, 고음의 비중이 많은 사람은 발랄하고 쾌활함이 느껴지는데요. 좋은 목소리는 한 음색 톤에 치우치지 않고 저음과 중음, 고음의 음역대가 고르게 분포한 목소리를 말합니다. 이렇듯 사람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목소리의 톤이 있지만 각각의 상황에 따라 목소리의 톤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여성 진행자들을 예를 들어보면 앵커로 등장하는 아나운서의 톤은 중저음, 음계로 따져보면 대개 미톤으로 진행을 하고요. 뉴스 끝부분에 등장하는 기상캐스터나 스포츠캐스터들은 앵커의 톤보다는 약간 높은 솔톤으로 진행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정보의 성질 때문입니다. 앵커가 전달하는 내용은 시각적으로 자료가 동원되더라도 시청자가 집중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목소리 톤을 낮춰서 중저음으로 전달하면 듣는 사람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좀 더 정보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캐스터들의 경우는 주로 움직이는 정보들을 전달하죠. 기상캐스터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 정보를, 스포츠 캐스터들은 경기 상황에 달라지는 스포츠 중계 정보를 전달하는데요. 이렇게 움직이는 정보들을 전달할 때는 정보의 생생함까지 전달하는 기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 약간 톤을 높여주면 듣는 사람에게 더욱 살아 움직이는 정보의 생생함을 더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 역시 박진감 있게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평생학습을 진행할 때 진지한 내용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톤을 약간 낮춰서 강의를 진행하면 학습자들이 정보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스토리텔링을 적용시킨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학습을 다룰 경우에는 약간의 톤을 높여서 말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학습자는 교수자의 생생함을 전달받는데 그 높은 목소리 톤이 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좋은 목소리를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좋은 목소리의 3요소인 호흡과 발성, 발음을 갖추면 누구나 지금보다 훨씬 듣기 좋은 매력적인 음색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맑고 힘있고 따뜻하고 전달력 있는 음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호흡과 발성, 발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이 되지 않으면 힘있는 발성이 불가능해지고 발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또렷한 발음 또한 만들어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좋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다리는 골반 너비로 벌리고 허리와 등, 머리가 일직선이 되도록 해서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체중을 양발에 고르게 싣습니다. 이렇게 바른 자세를 취하면 가슴이 넓게 펴지면서 동시에 목구멍과 입안의 공간이 넓어져서 듣기 편한 좋은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몸 전체의 긴장을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깨를 잔뜩 올리고 자신도 모르게 목에 힘을 주게 되면 제대로 된 발성이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목소리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온몸의 근육을 이완시켜 주기 위한 간단한 체조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호흡과 발성 연습을 위한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역량 쑥쑥 실무 포인트. 건강하고 윤기 있는 목소리를 만들 수 있는 복식 호흡법과 힘이 느껴지는 풍성한 목소리를 만들 수 있는 발성법, 그리고 전달력이 있는 목소리를 만들 수 있는 발음법을 순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식 호흡법을 알아보죠. 호흡법에는 크게 흉식 호흡과 복식 호흡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 흉식 호흡은 가슴으로 짧고 가파른 숨을 쉬는 것을 말합니다. 복식 호흡은 뱃속 깊숙하게 숨을 들이켜 마시는 호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격한 운동을 하고 나면 숨이 헐떡거리잖아요. 이럴 때가 바로 흉식 호흡을 하는 겁니다. 이런 호흡을 하는 거죠. 반면 요가나 명상을 할 때 안정된 상태에서 심호흡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목소리를 만드는 복식 호흡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복식 호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기를 배로 보내면서 깊게 숨을 쉬는 심호흡인 복식 호흡은 숨을 들이마셨을 때 배가 부풀러 오르고 내쉬었을 때는 배가 쏙 들어가는 호흡법을 말하는데요. 복식 호흡을 위해서는 먼저 코로 숨을 서서히 들이마시면서 의식적으로 공기를 배로 내려보냅니다. 자, 이렇게 따라 하시면서 배에다 채운 공기를 다시 입으로 하고 내쉬면 됩니다. 실제 아랫배에 손을 대서 복식 호흡을 해보면 배가 볼록하게 나왔다가 내쉴 때는 공기가 쏙 빠져나가면서 배가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복식 호흡은 누워서 할 때가 훨씬 더 잘 되는데요. 만약 서서 복식 호흡 연습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누워서 배 위에 무거운 책들을 올리고 연습해 보면 호흡에 따라서 배 위의 책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4초 동안 들이마시고 8초 동안 내뱉고, 두 번째는 2초 동안 들이마시고 4초 동안 내쉬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성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손거울로 입안을 관찰해 보세요. 입을 벌렸을 때 목구멍 중간에 있는 목젖 양쪽으로 둥글게 생긴 아치 같은 부분도 보실 수 있는데요. 하품을 하면 목의 아치 부분이 둥글고 넓게 커지고 목젖 바로 위에 붙어 있는 여린 입천장, 연국의 부분은 위로 올라갑니다. 이처럼 좋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목의 아치를 크고 둥글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대에서 나온 소리가 입안의 넓어진 공간 안에서 둥글게 공명, 즉 울리면서 더욱 맑고 큰 음성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발성을 위한 입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목의 아치를 둥글고 넓게 만들 뒤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음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발음을 하는 데 사용되는 조음 기관인 혀와 입술,
얼굴 근육, 턱 등이 잘 움직이지 않고 게으르게 발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음을 잘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기 전에 적당한 스트레칭을 하듯이 말을 하기 전에도 반드시 조음 기관, 즉 발음을 할 때 쓰이는 근육들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음 기관을 풀어주는 연습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목과 어깨 근육의 긴장 풀기, 안면 근육 지압하기, 그리고 양뺨을 부풀리기, 와 같은 입술 풀기, 그리고 입술 오므리고 돌리기, 똑딱똑딱 내기 소리 등이 있습니다. 이 똑딱똑딱 소리는 혀로 소리도 있지만요. 똑딱, 똑딱 하고 정확하게 음가를 소리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달력을 높이는 4가지 강조법. 호흡과 발성, 발음 훈련으로 좋은 목소리가 만들어졌다면 학습의 메시지가 학습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력을 높이는 4가지의 강조법, 높임 강조법, 낮춤 강조법, 늦춤 강조법, 멈춤 강조법을 익혀봅시다. 높임 강조법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서 톤을 높이며 힘을 주면서 강조하는 방법인데요. 힘을 준 단어는 학습자들에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직접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강의를 잘하고 싶다면 리허설을 최소 3번 이상 하십시오에서 3번을 강조해 보겠습니다. 강의를 잘하고 싶다면 리허설을 최소 3번 이상 하십시오. 완벽한 강의를 진행하려면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에서 준비를 강조해 보겠습니다. 완벽한 강의를 진행하려면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될 수 있는 한 스크린보다는 학습자를 많이 바라보십시오에서 학습자를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스크린보다는 학습자를 많이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톤을 높여서 말하면 되는 건데요. 하지만 무조건 강하게만 말한다고 해서 강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에 따라 작은 소리로 톤을 낮춰서 말함으로써 그 의미가 증폭돼 강조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낮춤 강조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 드리죠. 지금 포기한다면 엄청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기한다면 엄청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땀방울에 맺힌 선수들의 모습은 진한 감동을 줍니다를 낮춤 강조를 통해서 강조해 보죠. 땀방울에 맺힌 선수들의 모습은 진한 감동을 줍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톤을 낮춰서 말을 하면 되는데요. 늦춤 강조는 학습자들이 잘 알고 있는 쉬운 부분은 속도를 빠르게 하고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나 강조할 부분은 천천히 또박또박 속도를 늦춰서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 학습을 진행할 때에는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로 말을 해야 합니다 해서 구어체를 속도 늦춤으로 강조해 보겠습니다. 평생 학습을 진행할 때는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로 말해야 합니다. 학습자의 공감이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그 학습은 실패입니다를 공감과 동의를 속도 늦춤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학습자의 공감이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그 학습은 실패입니다. 학습자를 집중하게 만들려면 목소리에 변화를 주십시오에서 변화를 속도 늦춤으로 강조해보죠. 학습자를 집중하게 만들려면 목소리에 변화를 주십시오. 이렇게 톤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속도만 부분적으로 늦추면 되는데요. 멈춤 강조법은 중요한 단어나 강조하고 싶은 내용 앞에서 잠깐의 포즈를 두는 겁니다. 잠깐 말을 멈추는 찰나의 순간, 학습자는 다음에 이어질 말을 기대하며 교수자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목소리를 변화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연습하십시오. 학습 내용의 구조가 다르면 설득이 달라집니다. 라고 이렇게 포즈를 두고 말을 하면 됩니다. 효과적인 교수 학습을 위한 원고 작성 및 연습. 탄탄한 기획을 시작으로 구성까지 잘 갖췄다면 이것들을 토대로 이제는 주어진 시간에 학습자들에게 전달할 내용을 잘 정리해 말하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이때 잘 준비된 발표용 원고는 강의를 체계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미리 원고를 작성하면 강의를 한결 완성도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교수자들이 학습 내용을 모두 정리하고 나면 학습 내용에 대한 대본을 써나가기 바쁜데요. 강의 원고를 미리 준비해 시간 배분과 내용 배분을 하는 것은 좋지만요. 말하기에 적합한 원고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제대로 원고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대로 글을 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일명 구어체 활용을 늘리는 건데요. 녹음기와 종이, 펜을 준비하고 녹음기에 교수자 자신이 강의하는 것을 녹음한 후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 적어가는 훈련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자연스러운 말투를 확인하고 종이에 대고 이야기하는 연습을 한 뒤에 종이에 이야기한 것을 토대로 강의 원고를 만들면 됩니다. 학습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법. 평생학습에서는 학습자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먼저 간단한 칭찬으로 질문한 사람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와 같은 칭찬은 모든 학습자에게 질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으며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한다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한 사람을 존중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제 생각에는 제 경험상으로는을 문장 앞에 사용해 대답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에 개방적이며 그들을 존중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학습자 가운데는 교수자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수자는 그 사람의 질문 내용이나 목소리에서도 불신을 읽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교수자는 그들의 질문을 타당한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타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대답으로 감정적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간혹 의도적으로 논쟁을 유발하며 갈등을 불러일으키려고 악의적인 질문을 던지는 학습자도 존재하는데요. 이런 경우 일단 강의가 끝난 후에 토론할 것을 제안하세요. 그래도 그가 계속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거나 말을 멈추지 않는다면 다른 학습자에게 질문을 던져서 그 학습자를 교수자 쪽으로 끌어오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모르는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그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답을 구할지는 알고 있으니 오늘 안으로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말합니다. 교수자도 인간이기에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답을 모를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학습자에게 신뢰도를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이야말로 신뢰도를 깎아먹는 행위겠죠. 또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답을 알고 있는 분 계시나요? 라고 학습자에게 그 질문을 돌림으로써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는 모습에서 학습자의 호감도를 얻을 수 있답니다. 생생 전문가 Q&A 프로 강사의 실무 노하우를 질문과 답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특성상 다양한 학습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학습자 유형별로 선호하는 목소리가 다르다면 선호하는 목소리로 강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령별, 성별로 선호하는 목소리가 따로 있나요? 연령대가 높은 학습자일수록 교수자의 신뢰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저음의 음성 톤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고음의 쾌활하고 발랄한 음성으로 너무 어린 느낌을 준다면 교수자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톤을 높여서 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죠. 하지만 학습 연령이 낮아질수록 목소리 톤은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연령대가 낮은 학습자는 대개 집중력이 낮기 때문에 쾌활함을 주는 고음은 학습자가 지루해지지 않도록 학습자의 심박동수를 뛰게 만드는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강의 노트.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목소리란 말하는 사람도 편안하고 듣는 사람도 편안한 소리로 톤도 굉장히 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는 소리를 말합니다. 목소리 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고려해
이론 중심의 학습이 이뤄질 때는 낮은 톤을, 스토리텔링을 적용시킨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학습을 다룰 때는 높은 톤으로 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좋은 목소리의 3요소인 호흡, 발성, 발음을 갖추면 누구나 지금보다 훨씬 듣기 좋은 매력적인 음색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서 톤을 높이며 확실하게 힘을 주며 말하는 높임 강조와 내용에 따라 작은 소리로 톤을 낮추어서 말해 의미를 강조하는 낮춤 강조,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나 강조할 부분을 천천히 또박또박 속도를 늦춰서 말하는 늦춤 강조, 중요한 단어, 강조하고 싶은 내용 앞에서 잠깐의 포즈를 두는 멈춤 강조 등 4가지 강조법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의 강의도 교수자가 제대로 된 발표법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지 못한다면 그 학습의 효과는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학습의 완벽한 내용적인 구성 못지않게 음성 표현력과 전달력이 중요하다는 것 잘 아셨죠? 다양하게 알려드린 방법들을 토대로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